이 글은 동아일보에 소개된 의사 박성태 교수 실제 사례입니다. 제 나이는 지금 41살입니다. 약봉지에 41살로 찍혀 나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다시 살아난 지 만 1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나이를 41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년 2월에 허리가 아파 병원에서 체열을 했는데 전립선암 수치가 935까지 나왔습니다. 전립선암 정상 수치는 1, 2, 3, 4 정도인데 9, 10, 11, 12 정도가 되면 말기암입니다. 그런데 저는 말기암의 100배가 나왔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 의사가 기절할 정도의 숫자였죠. 전립선암만 있는 게 아니고 암세포가 척추 즉 흉추, 허리뼈로 전이가 돼서 9번, 10번 허리뼈가 완전히 시커멓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영상 자료 올린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옆으로 내려가는 중추 신경도 암세포가 완전히 전이 되었고요. 그래서 하반신이 완전히 마비됐습니다. 화장실도 못 가고 서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할 정도였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이렇게 악화가 된 사례는 보지 못했답니다. 저는 의사 선생님 다리를 잡고 사정했습니다. 암은 치료 안 해도 좋으니 화장실 갈 수 있게 10발자국만 걸을 수 있게 해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집에 돌아가서 운명이 닿을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그건 집에 가서 죽으라는 소리입니다. 마음으로 울며 집에 와서 죽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제 비상금 숨겨놓은 곳을 아내한테 알려주었습니다. 3억 5천만 원. 살고자 하는 마음과 별의별 생각이 들어서 인터넷으로 여기저기 많은 자료와 같은 환자들의 사례도 찾아봤습니다. 하지만 말기암 환자가 척추까지 전이가 되어서 살아났다는 사람도 치료할 수 있다는 사례는 아무리 찾아보고 뒤져봐도 없었습니다. 죽음을 기다리며 하루하루 보낸 어느 날 딸이 책 한 권을 가지고 와서 저에게 주었습니다. 맨발로 걸어라 라는 책이었습니다. 저는 원래 등산 마니아였고 저만큼 많은 산을 다닌 사람도 드물 겁니다. 지금까지 3,000봉을 다녔습니다. 건강을 자신하고 살았는데 암이라니. 그것도 손을 쓸 수가 없을 정도. 책을 받아본 저는 책 제목 맨발로 걸어라는 눈에 보이지도 않았고 책 제목 밑에 암도 고친다는 글이 나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의사도 못 고친다고 했는데 책을 읽고 나니 신락 같은 희망이 보였습니다. 살아야겠다는 의욕도 생겼고요.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읽다 보니 맨발로 걸으면 살 수 있겠다는 희망이 보여 긴 고통을 참으며 죽어라고 걷는 연습을 한 뒤에 산으로 갔습니다. 저희 집 앞에 89m 높이의 금대산이 있는데 살아야겠다는 신념으로 기어 다녔습니다. 오르고 또 오르고 며칠을 오르다 보니 조금씩 적응되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2주쯤 다니다 보니 다리에 힘이 좀 생겨서 그때부터 더 열심히 걸었죠. 죽을 힘을 다해서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하루에 56시간씩 걸었던 거죠. 그렇게 걷기를 2달쯤 했을 때 예약 날짜가 되어 병원에 갔습니다. 엑스레이도 찍고 피 검사, 전립선암 검사, PSA 검사도 했고요. 2개월 동안 맨발 걷기를 하고 검사를 한 결과 935였던 수치가 내 눈을 의심할 0.0으로 내려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며 이게 무슨 일이냐? 935에서 0.0으로 내려온 것은 1만 8천분의 1이 떨어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기적이라 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랍니다. 또 척추에 커다란 암덩어리가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게 재생이 될 수 있냐고 믿을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의학적으로는 증명할 방법이 없답니다. 중추 신경이 다시 살아났답니다. 그래서 하체 마비된 게 자동으로 풀렸다고. 이게 다 누구 때문일까요? 박동찬 회장님이 책에 그렇게 썼기 때문에 저는 그걸 실천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또 죽으라고 걸었죠. 얼마나 좋습니까? 살아났으니까. 우스운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내가 곧 죽을 줄 알고 시골 친구들이 조의금을 걷어 가지고 나에게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2개월 만에 살아났으니 다시 3개월 걸었습니다.
0.05의 수치가 그 다음에는 0이 하나 더 붙었습니다. 0.008로 떨어졌습니다. 또 걸었죠. 죽으라고 걸었죠. 그 다음 3개월 뒤에 0.006으로 떨어졌습니다. 1, 2, 3, 4까지가 정상인데 척추가 완전히 정상이 됐습니다. 지금 저는 달리기도 하고 20kg 쌀 한 포대도 번쩍번쩍 들고 다닙니다. 운전도 잘하고 요즘은 등산도 다닙니다. 제 경험상으로 잠깐 말씀드리면 맨발 걷기 할 때 그냥 걷는 것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걷는 것이 효과가 더 있다는 것입니다. 마른 땅보다는 젖은 땅, 맑은 날보다는 비 오는 날이 더 좋습니다. 몇 km, 몇 시간을 걸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땅의 발바닥의 접지가 몇 시간 됐느냐가 중요합니다. 맨발 걷기가 가장 좋은 곳은 바닷가 모래사장입니다. 모래사장을 걸어 보십시오. 마른 땅에서 걷는 것보다 몸이 느낍니다. 금대산에서 걷는 분들, 올 겨울 금대산이 추워 한 달 살이로 동해안 바닷가에 방 얻어놓고 걷다 왔습니다. 거의 모두 암 환자들이고요. 많은 환자들이 대다수 완치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맨발 걷기를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걸을 것입니다. 내가 맨발 걷기를 하면 낫겠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걸으시면 누구나 다 치유될 수 있고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원래 제 머리 위 부분이 민둥산이었습니다. 암 걸리기 전에 맨발로 걷기 전에는 위에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걷기를 하면서부터 머리카락이 하나 둘 돋아나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다 났습니다. 맨발로 걸으면 EARTHING 접지 머리카락도 납니다. 전하고 나누고 싶은 건강 철학을 소개합니다. 마음이 가면 기운이 모이고 기운이 가는 곳으로 혈이 따라간다. 사람의 몸은 한마디로 생명체입니다. 생명체는 정, 기, 신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정은 몸뚱아리, 신은 마음 정신인데 여기에 기가 들어갈 때 생명체가 된다. 동의보감에서는 이를 삼보라고 불렀습니다. 기는 호흡이다. 숨 쉬는 것이고 기가 막히면 병이고 나가버리면 몸은 시체가 되며 정신은 귀신이 된다. 그래서 기의 작용이 무척 중요합니다. 건강하다는 것은 숨을 잘 쉬는가? 밥을 잘 먹는가? 마음이 편안한가? 이 세 가지예요. 첫째는 호흡이다. 들숨과 날숨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둘째는 음식을 먹은 만큼 잘 배설해야 한다. 셋째가 마음이 긴장한 만큼 다시 이완이 돼야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긴장 없이 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경쟁, 지나친 욕심, 심한 스트레스 등이 계속 이어지면 병이 됩니다. 이완에는 여러 방법이 있어요. 운동도 한 방법이다. 매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도 좋다. 가장 높은 수준이 명상이나 참선입니다. 긴장을 이완하면 어떤 점이 좋냐 하면 사람은 소우주이고 긴장한 채 나를 잡고 있으면 소우주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긴장을 풀면서 스스로 자신을 놓으면 대우주와 합해진다. 그런 순간 저절로 충전이 된다. 그래서 긴장한 만큼 꼭 이완을 해줘야 합니다. 인체는 참 신비롭다. 비우면 채워지고 채우면 비워진다고 전해집니다. 사람 몸에는 오장육부가 있습니다. 오장간 마이너스 심장 마이너스 폐 마이너스 비장 마이너스 신장은 음의 장부인데 가득 채우려는 성질이 있고 반면 육부담낭 마이너스 소장 마이너스 이장 마이너스 대장 마이너스 방광 마이너스 3초는 양의 장부로서 비워내야 편안하다고 합니다. 채워져 있으면 오히려 병이 된다. 가령 위장이 차 있으면 식체가 되고 대장에 멈춰 있으면 변비가 되고 담낭에 머무르면 담석증이 된다. 그래서 오장이 채워지면 육부가 비워지고 육부를 비워내면 그 힘으로 오장이 채워집니다. 몸이 막히는 건 어떻게 알까요? 몸이 나에게 말을 해줍니다. 그런 인체의 언어가 통증입니다. 통증불통 기혈이 통하면 아프지 않고 아프면 기혈이 통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몸은 어딘가 막히면 통증으로 말합니다.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 마비가 오는 것이고 마비도 몸의 언어입니다.
요즘 사람들의 뜨거운 관심사는 다이어트이지요. 거기에도 이치가 있습니다. 밤에 먹지 말아야 합니다. 자연의 원리를 봅시다. 오전 5시부터 7시까지는 내 생명의 기운이 대장으로 갑니다. 이때는 일어나서 대변을 배설하면 됩니다. 오전 7시부터 9시까지는 경맥의 순환이 위로 간다. 이때는 아침 식사를 잘하면 되는 것이고 아침을 거르면 하루 종일 허합니다. 그럼 간식을 더 찾게 되고 저녁을 많이 먹게 되지요. 저녁 식사는 오후 7시 이전에 마쳐야 좋습니다. 그리고 오후 9시 이후에는 일체 먹지 말아야 합니다. 이때 먹으면 음식이 장내에 축적돼 아침까지 가고 결국 살이 찌고 비만이 오는 거랍니다. 저녁을 7시 아침을 8시경 먹으면 13시간 정도 간헐적 단식요법이 되는 이치지요. 나는 40년째 사람의 몸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건강법 하나를 소개한다면 책상에 앉아서 일을 하다가도 하루에 3차례 항문을 조여주세요. 바른 자세로 앉아서 관략근을 수축하면 아랫배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 자리가 단전입니다. 사람이 한 그루 나무라면 단전은 그 뿌리에 해당하지요. 여자의 자궁도 남자의 정자도 거기에 있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지요. 그러니 단전을 잘 지키고 잘 키워야 합니다. 단전은 별도의 호흡 수련이나 기체조를 하는 사람들의 관심사 아닌가라고 반문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나무가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단전이 있습니다. 단전은 내 몸에 뿌리고 누구나 자신의 일상에서 손쉽게 단전을 키울 수 있습니다. 단전을 어떻게 키울까요? 우선 관략근을 수축하면 단전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 자리에 의식을 집중해 보세요. 이게 잘 될 때는 입안에 저절로 맑은 침이 고입니다. 도가에서는 그 침을 신수라고 부르고 삼키면 몸에도 좋습니다. 다들 바쁘게 살지만 시간이 날 때마다 항문을 조이며 단전에 힘이 가게 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자리가 잡힙니다. 단전이 잡히면 몸의 중심도 잡히게 된다. 나무의 뿌리, 내 몸의 뿌리가 깊어지는 이치입니다. 단전이 생각이나 마음과도 연결될까요? 물론입니다. 단은 마음이고 저는 몸이니 단전은 뇌와 연결돼 있습니다. 화나 짜증을 내보라 금방 단전이 막힙니다. 빙긋이 웃어보세요. 그럼 단전이 열립니다. 어린아이가 하루에 몇 번이나 웃을까요? 400번입니다. 단전이 열린 채 살아간다라는 것이지요. 반면 나이 든 사람은 하루에 고작 6번 정도입니다. 사람의 몸은 수승화강이 돼야 건강하다. 찬 기운은 위로 올라가고 뜨거운 기운은 아래로 내려와야 합니다. 단전에 집중하면 머리로 올라갔던 화기가 배꼽 밑으로 내려옵니다. 우리 몸속에 문제와 답이 함께 있고 몸에 이상이 있으면 내 몸이 먼저 말을 합니다. 통증도 말이고 피로함도 말이고 배고픔도 배부름도 말입니다. 머리 아프고 배 아픈 것도 마찬가지이니 그러니 몸이 하는 말에 내가 대답을 해주어야 합니다. 필요하면 쉬어주고 졸리면 자야 합니다. 우리의 몸은 스스로 정상이 되고자 하는 항상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귀를 기울여라. 건강의 답도 치료의 답도 모두 거기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